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미 해군의 UJT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UJTS의 RFI가 3월 말일자 기준으로 다시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에이비에이션 윅에서 다루고 있어서 해당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해당 기사는요 2025년 4월 11일 에이비에이션 윅의 기사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에이비에이션 윅 이 기사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사에서 이번에 그 새롭게 릴리즈된 UJTS의 그 리퀘어먼트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사항 에 대해서 각 업체들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사입니다. 참고로 이 렌더링 이미지는 보잉이 UJTS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해군용 기체라고 합니다. 2025년 3월 말일자 기준으로 UJTS의 새로운 리퀘어먼트가 릴리즈가 됐습니다. 뭐 RFI가 릴리즈가 됐죠. 이게 작년 7월인가 한번 변경사항이 있었다가 연기에 들어가겠다 이 소식을 밝힌 이후에 거의 뭐 1년이 다 되어서 이제 새롭게 릴리즈가 된 겁니다. 뭐 변경된 내용들과 파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다른 내용만 중점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UJTS 그 프로그램 타이밍과 관련해서는요 2025년 올해 말까지 RFP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7년 1월까지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고 2030년대에는 초도 운영 개시를 예정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 변경과 관련해서는요 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FCLP 삭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Unflared Landing 삭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 FCLP 관련해서는 항모나 아니면 항모를 대체할 만한 필드에서 직접적인 항모 착함 요구 조건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작년 7월에도 이런 얘기는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인 항모 착함이 삭제되면 어떻게 하겠냐? 예, 맞습니다. 버추얼 기반의 이 가상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PLM 정교 착함 모드가 각 기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모 착함 또는 항모 착함과 비슷한 환경에 이런 착함 요구사항들이 삭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Unflared Landing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Unflared Landing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수를 들지 않고 이제 착륙하는 겁니다. 즉 기수 부분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감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거의 수평한 상태에서 착륙을 하는 건데요. 항모나 이 활주로가 짧은 곳에서 강제 착륙을 고려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항모 착함에 대한 요구 조건이 사라지면서 이 기수를 들지 않고 착륙하는 이 내용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수를 들지 않고 착륙하는 해당 조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기체의 요구 조건이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Unflared Landing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항모 착함과 같은 이 강착 컨디션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체 기굴 강화가 필요 없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이 랜딩 구조 역시 헤비한 랜딩 구조가 필요하지 않게 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UJTS의 강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뭐 T7A, TF50N, M346N 등 이전까지는 이 항목을 다 그대로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새 회사의 설계 내용에 모두 기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니까 업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 회사가 해당 요구 조건이 빠졌다는 소식에 대해서 각각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관련된 각 업체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잉입니다. 보잉은 T7A를 기반으로 해서 UJTS 요구 조건에 맞게 변경을 할 예정인데요. 보잉 관계자가 하는 말이 먼저 첫 번째, 해군이 이제 T45 교체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모 착함과 관련된 조건 완화 부분을 보잉의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그 UJTS 사업 잠시 중단과 관련해서 제일 수혜를 많이 본 회사는 보잉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벌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잉은 상당히 이 소식에 대해서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TF50N과 관련해서는요. 자, 이번에 해군이 그 리퀘어먼트 체인지를 한 것은 기술적으로 훨씬 수월해졌다. 그리고 해군이 이 랜딩과 관련된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이 훈련법들이 강화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T50에 대해서도 자랑을 하는데요. 이 T50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250대가량을 납품을 하면서 33만 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버전에 대한 생산 라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운을 띄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서 결국은 미국 내 생산으로 거점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구독자분께서 로키드 마틴의 그린빌 생산 라인과 관련해서 F-16 바이퍼에 대한 그 캐퍼서티 얘기를 잠시 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현재 그 생산 라인이 하나인데 하나를 추가하고 있다. 그 추가하고 있는 라인이 아마도 이 T50과 관련된 생산 라인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카더라 소식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아예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론과 레오나르도가 준비하는 M346N과 관련해서는요. M346은 현재 14개국의 공군에서 운용 중인 상당히 검증된 기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전력화가 가능하고 무시하지 못할 업계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잉과 로키드 마틴도 빠지지 못할 뭐 업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장점이 있다. 뭐 모듈형 설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텍스트론도 이 해군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이탈리아에서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미국 내로 생산 라인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의 핵심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은 아마도 미국 내로 다 이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UJTS 그 Requirement Change에 대해서 에이비에이션의 기사를 빌려 이야기해 봤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야기할 내용이 없으면 이 RFI 문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문서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들어오시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테크니컬한 거를 리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물론 뭐 조회수는 나오지 않지만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제가 없을 때 RFI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